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 김병헌입니다. 7월 12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자동 안부 전화 이용자를 학대 실시하는 대구시 소식입니다. 대구시와 네이버는 구독자 이용권 관리를 위해 2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장년 1인 가구 1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AI를 활용한 AI 자동 안부 전화 시범 사업을 실시,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서비스 이용자를 1000명으로 확대해 구독자 이용권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구독자 이용 가구에 대한 비대면 방식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를 위해 국내 IT 인터넷 플랫폼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한 자동 안부 전화 사업을 중장년 100가구 대상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총 12회 실시했습니다. 자동 안부 전화 사업은 AI 상담원이 매주 돌봄 대상자에게 전화해 식사, 수면, 운동, 외출, 건강 등의 안부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상태 확인은 물론 대상자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대화하는 등 말벗의 역할도 합니다. 당일 통화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며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링 후 전화나 방문으로 긴급 조치를 했습니다. 1차 시범 사업의 전화 응답률은 86%였으며 사업 실시 후 이용자 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안전 확인과 정서적으로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에 시는 1차 사업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해 7월 13일부터 12월까지 쪽방, 원룸촌 등 주거 취약 지역의 중장년 1인 가구 구군별 100에서 150가구, 1000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1회 AI 상담원이 전화로 안부 확인 등 구독자 이용권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네이버는 1차 시범 사업에서 다소 아쉬웠던 대화 속도 및 대화 인식 기능을 개선했고 시 구군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시스템 등록 등 사업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안부 전화는 매주 1회 구별 지정 요일에 실시되고 약 2분간 대화합니다. 당일 통화 결과는 동 담당자에게 즉시 송신돼 모니터링되며 응급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한교 대구시 복지국장은 구독사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함께할 가족이 없어도 따뜻한 AI 상담원의 전화 한 통이 애로운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 노인 실종 예방 위한 세이프 신발을 보급하는 서울 양천구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는 폐해 증상이 있는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한국소공인협회 예성투게더와의 협약을 맺고 세이프 신발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해에도 실종 예방 폐해 감지기가 내장된 세이프 깔창을 치매 가구에 보급해 치매 노인 실종 방지에 큰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는 세이프 깔창이 보행에 불편감을 준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이를 수정 보완한 세이프 신발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세이프 신발은 맞춤형 소재로 가볍고 부드러운 가죽과 미끄럼 방지 밑창을 적용해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신발 찍찍이 부위에 실종 예방 폐해 감지기를 탑재, 실시간으로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실종 사건 발생 시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작된 세이프 신발은 올해 초 시행한 치매 노인 전수조사에서 폐해 감지기를 희망한 대상자부터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치매 노인 실종 예방 배 감지기와 세이프 신발 보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치매 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치매 노인의 실종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신발 자체에 GPS가 내장된 세이프 신발은 실시간으로 어르신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양천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8주 만에 위험도가 상승한 코로나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하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 수는 약 11만 2천 명으로 하루 평균 1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 재생산 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환자 한 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킨지를 수치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일주일간 14,220명으로 전주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신규 이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 70대 22명, 60대 4명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의 상향입니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 재생산 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 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습니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 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 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 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